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2026년 3월의 어느 날, 서울의 거리는 벚꽃으로 물들기 시작하며 새로운 시작의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봄날,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한 남자에게 남한에서의 첫 봄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고 낯선 계절로 다가왔습니다. 불과 몇 주 전인 이번 달 초, 한반도를 뒤흔든 긴급 뉴스가 타전을 탔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엘리트 외교관이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소식이었죠. 평양의 심장부에서 특권을 누리며 유럽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능수능란하게 글로벌 엘리트들과 협상을 벌이던 그였습니다. 남모르게 건네는 달러 뭉치 하나, 혹은 조용히 속삭이는 말 한마디면 굳게 닫힌 문도 마법처럼 열리던 평양에서의 삶. 그는 남한 체제로의 망명을 결심하며 자본주의의 복잡한 이데올로기와 치열한 정치 경제적 스탠스에 대해 철저히 대비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에 도착해 마주한 남한의 일상에서 이 노련하고 자존심 강한 외교관을 처절하게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동네 식당 한 구석에 서 있는 차가운 무인화 기기, 즉 키오스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국제 무대에서 조국을 대변하며 호령하던 엘리트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지 못해 번쩍이는 직사각형 스크린 앞에서 얼어붙은 채 땀을 쥐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평양에서는 뇌물과 신분이면 모든 것이 통과되는 프리패스였지만 인천의 이 무심한 기계는 그의 화려한 직함도 주머니 속의 지폐도 알아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해진 화면을 터치해야만 음식을 내어주는 이 철저하고도 차가운 평등 앞에서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완벽한 무력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조작의 실패가 아니라 그가 평생 믿고 살아온 권력과 소통의 방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거대한 이념의 장벽보다 일상 속 네모난 화면이 더 높고 차갑게 느껴졌다는 그의 눈물 섞인 고백은 2026년 오늘날 남과 북이 얼마나 다른 우주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프게 증명해 줍니다. 과연 평양의 뇌물은 통하는데 인천의 키오스크는 통하지 않았던 그 결정적 차이에는 어떤 슬프고도 따뜻한 우리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거창한 국제 정치 이야기가 아닌 한 인간이 겪어내야 했던 가장 일상적이고도 눈물겨운 좌절과 적응의 이야기를 통해 통일이라는 두 글자의 진정한 무게를 다시 한번 체감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평양이라는 도시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가시나요? 차갑게 솟아오른 회색빛 건물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발을 맞추는 군인들의 행렬, 그리고 숨막히는 당의 통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한 탈북 외교관의 고백은 그 차가운 표면 아래 숨겨진 평양의 또 다른 맨 얼굴을 따뜻하고도 날카롭게 조명합니다. 그곳은 철저한 이념의 도시 같지만 사실 그 어떤 자본주의보다 더 노골적인 인간관계와 달러의 도시였습니다. 평양 최고위층 외교관이었던 그는 자신의 생존 비결이 위대한 영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두툼한 달러 봉투였다고 회고합니다. 북한 사회에서 뇌물은 단순한 부패의 상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꽉 막힌 체제의 혈관을 뚫어주는 유일한 산소이자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기묘한 온기이기도 했죠. 예를 들어볼까요? 당의 배급이 끊기고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위기의 순간에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인맥을 동원해 전력 담당 간부를 은밀히 만나 최고급 곤약과 100달러짜리 지폐 몇 장을 건네면 그날 밤 그의 아파트에만 기적처럼 환하게 불이 들어왔으니까요. 이처럼 평양에서의 문제 해결은 철저히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규정이나 매뉴얼이 아니라 누구를 알고 있고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비공식 경제 체제, 즉 뇌물 생태계가 평양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은밀하게 봉투를 쥐어주며 호영하지 않은 그 끈끈한 유대감 속에서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체제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은밀한 우월감마저 느꼈다고 합니다. 달러라는 만능 열쇠만 있다면 그 숨막히는 당의 감시조차도 눈 감아주는 부드러운 미소로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통제된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방식,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은밀한 거래로 생존을 이어갔던 그의 평양 시절은 차갑기만 한 북한 체제의 이면에 얼마나 지독한 생존의 온기가 꿈틀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에 어느 늦은 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화려한 네온 사인과 끊임없이 오가는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 사이로 유독 굳은 표정의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심장부에서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설파하던 최고위급 엘리트 외교관이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첩보 영화 같은 숨 막히는 탈출루 끝에 마침내 밟게 된 대한민국의 땅. 여권 심사대에 입국을 환영합니다라는 기계음이 울리는 순간 그의 어깨를 평생토록 짓누르던 평양의 무거운 억압과 감시의 시선이 봄눈 녹듯이 씻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공항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평양에서도 상위 1%의 특권을 누리던 최고 엘리트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이곳 남한에서도 내 뛰어난 두뇌와 외교적 협상력만 있다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이 남한 사회의 규칙쯤은 단숨에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특유의 오만한 자신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대사관을 돌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따다로운 서방 외교관들과의 기싸움에서도 결코 밀린 적이 없던 그였습니다. 유리통창 너머로 보이는 2026년 최첨단 메가시티의 불빛들, 스스로 알아서 짐을 싣고 움직이는 자율주행 카트, 그리고 사람의 온기 대신 푸른 빛을 내뿜으며 승객들을 안내하는 인공지능 로봇들의 행렬을 보면서도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결국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 적당한 인맥과 적절한 뇌물, 그리고 빠른 눈치만 있다면 이 화려한 콘크리트 정글도 내 발 아래에 둘 수 있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아직 완벽하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고급 연회장에서 달러 다발을 은밀히 쥐어주며 가볍게 해결하던 거대한 권력형 문제들보다 당장 내일 아침 인천의 아주 평범한 식당에서 홀로 마주하게 될 차가운 키오스크 화면 하나가 엘리트 외교관의 하늘을 찌를 듯한 자존심을 얼마나 처참하고 잔인하게 무너뜨릴지를 말입니다. 자유의 땅이 주는 달콤한 환상과 성취감에 한껏 젖어 있던 이 역사적인 입국의 밤. 그는 앞으로 다가올 진짜 자본주의의 냉혹하고도 낯선 시스템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입국장 게이트를 빠져나갔습니다. 하나원의 따뜻한 보호막을 벗어나 처음으로 마주한 남한의 현실. 그 첫 무대는 화려한 서울의 빌딩 숲이 아니라 인천의 한 평범한 식당이었습니다. 평양 최고위층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고 목숨을 건 탈출 과정에서도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았던 엘리트 외교관. 그러나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은 북한의 추격조도 낯선 이국 땅의 브로커도 아닌 2026년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바로 완전 무인화 AI 키오스크였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선 식당에는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건네는 종업원 대신 사람의 키를 훌쩍 넘기는 차갑고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하나원에서 갓 쥐어준 정착금 명목의 지폐 몇 장이 소중하게 들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식당은 이미 현금 결제가 전면 차단된 100% 디지털 전용 매장이었습니다. 기계에 조심스레 다가서자 2026년형 AI 음성인식 시스템이 눈부시게 화려한 3D 메뉴판을 허공에 띄우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주문을 재촉했습니다. 안면인식 결제, 블록체인 연동 페이, 구독형 식권 바코드 등 생전 처음 듣는 외래어와 복잡다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폭격처럼 쏟아졌습니다. 평양에서 그 복잡한 국제 정세와 수많은 외교 문서를 능숙하게 처리하던 그의 엘리트 두 손은 야속하게도 화면 위에서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맴돌기만 했습니다. 뒤이어 점심시간을 맞아 줄을 선 사람들의 무언의 압박, 그리고 결제 시간 초과를 알리는 낯선 기계음의 경고 속에서 그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소외감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그 흔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조차 주문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쫓겨나와 식당 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텅 빈 위장보다 그를 더욱 지독하게 굶주리게 한 것은 자본주의의 고도화된 시스템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뒷돈과 인맥이면 무엇이든 통하던 평양의 부조리한 그늘에서는 벗어났지만 남한 사회의 첨단 무인화 시스템은 그 어떤 뇌물이나 호소로도 회유할 수 없는 견고한 벽이 되어 그의 첫 사회 진출을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일화는 단순한 기계 조작의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한 인간의 자존감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눈부시고 차가운 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찾아온 새로운 이웃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안내자가 되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잠시 2026년 봄의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전면, 유리와 매끄러운 기계음만이 가득한 완전 무인 매장. 그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평양 최상위 엘리트 계층이자 권력의 중심에 있던 외교관이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인맥과 뇌물이라는 거대한 유기적 네트워크의 연속이었습니다. 고급 식당의 비밀스러운 예약부터 복잡한 서류의 통과까지, 최고급 담배 한 보루나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몇 장이면 굳게 닫혔던 문도 마법처럼 열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대가를 쥐어주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에 걸쳐 체득한 생존의 기술이자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한 땅을 밟고 마주한 2026년의 최첨단 디지털 사회는 그가 알던 세상의 모든 공식을 무참히 깨부수었습니다. 남자의 눈앞에 있는 것은 사람의 체온이나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AI 키오스크뿐입니다. 화면 속의 기계는 남자의 화려했던 과거 직함도, 주머니 속에 든 빳빳한 현금도, 심지어 그가 짓는 간절한 미소나 권위적인 눈빛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직 정해진 절차에 따른 디지털 인증과 정확한 터치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사람을 매수해 모든 예외를 만들어내던 북한의 아날로그식 특권층이 원칙대로만 작동하며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남한의 차가운 디지털 시스템 앞에서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한 낯설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힘의 논리가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뼛속 깊은 철저한 무력감입니다. 기계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감정에 호소할 수도, 은밀한 거래를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숨막히는 시스템의 충돌 속에서 탈북 외교관은 태어나 처음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가차없는 자본주의 디지털 사회의 서늘한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그의 생존 무기가 인천의 작은 기계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이 순간은 두 체제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그 어떤 정치적 수사보다도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평양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능수능란하게 외교적 수사를 구사하며 국제사회의 촘촘한 제재 속에서도 당당히 협상을 주도하던 북한의 최고위층 엘리트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폐쇄적인 체제의 꼭대기에서 모든 특권과 권력을 누리며 사람들을 호령하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2026년 3월의 어느 봄날, 대한민국 인천의 한 번화가에서 그가 마주한 자유의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참혹했습니다. 단순히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들어간 식당에 번쩍이는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그의 화려했던 과거와 드높았던 자존심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복잡한 화면 속에서 메뉴를 고르는 것조차 낯설어 손가락을 허공에 맴돌게 하는 그에게 뒤통수에 꽂히는 사람들의 무언의 압박은 평양의 당 간부들이 주던 섰을 펄은 압박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6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미 초연결 디지털 인프라가 사회의 모세혈관처럼 뻗어있는 곳입니다. 생체 인식 하나로 게이트를 통과해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프라인 은행 창구 직원 대신 인공지능 뱅커가 복잡한 자산 관리를 전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의 행정 업무조차 스마트폰의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를 통해 단 몇 초 만에 처리되는 그야말로 눈부신 디지털 세상이죠. 이런 거대하고 정교한 시스템 안에서 평생을 아날로그적 권력과 오프라인 인맥, 그리고 은밀한 뇌물로 세상을 통제해왔던 이 외교관은 철저한 이방인이자 무능력한 디지털 문맹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생존 방식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상황에서 그의 자존감은 화면의 붉은 터치 오류 메시지와 함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을 예약하기 위해 인증 앱을 켜는 법을 몰라 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때, 모바일 뱅킹의 생체 인증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 그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선택한 이 눈부신 자유의 땅이 역설적으로 가장 견고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디지털 감옥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 인간의 존엄을 구성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의 성취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낯선 기술의 장벽 앞에서 갓난아기처럼 모든 생존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한 탈북 엘리트의 고독하고
뼈아픈 내면을 우리가 따뜻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말하는 진정한 포용과 자유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간의 기술 격차 문제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세계가 통째로 지워지고 밑바닥부터 다시 쓰여야 하는 눈물겹고도 잔인한 생존의 기록이자 우리 사회가 껴안아야 할 깊은 상처입니다. 여러분, 인천의 한 식당 키오스크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당혹스러워하던 이 엘리트 외교관의 모습, 과연 그분 한 사람만의 총극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편리한 기계들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넘은 두만강보다 더 깊고 차가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통일부가 방금 발표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조사 최신 통계는 우리 사회에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취업이나 사회적 편견이었다면 2026년 현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1위는 무려 73.4%가 응답한 AI 기반 무인 시스템과 디지털 정보 격차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터치스크린 정도에 불과했던 기기들이 이제는 안면인식 결제, AI 음성 대화형 키오스크, 무인 스마트 매장으로 고도로 진화하면서 탈북민들은 말 그대로 디지털 빈곤층으로 급격히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에서는 뇌물 한 줌, 혹은 당 간부와의 끈끈한 인맥 하나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눈치와 임기응변이 생존의 무기였던 그들에게 표정도 없고 인간적인 자비도 통하지 않는 나만의 차가운 인공지능 기계는 낯설음을 넘어선 거대한 공포입니다. 엘리트 출신조차 병원 진료 예약이나 햄버거 하나 주문하지 못해 뒤에 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는 2026년의 냉혹한 현실. 생사를 넘나드는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나만의 눈부신 기술 발전 속도 앞에서 또 다른 차원의 고립을 겪고 있는 이들의 막막함에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장벽은 비단 한 외교관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가장 현대적이고도 시급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양의 최고급 식당에서 뇌물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던 엘리트 외교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가 목숨을 걸고 도착한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차갑고도 낯설었을 겁니다. 그가 처음 마주한 거대한 벽은 다름 아닌 우리 사회의 정착 지원 시스템, 즉 하나원이었습니다. 따뜻한 품이 되어 주어야 할 이곳이 안타깝게도 얼마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지 들여다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현재 하나원의 교육 과정은 놀랍게도 20년 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이미 챗GPT가 일상화되고 무인 상점과 AI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2026년의 한복판인데 말이죠. 엘리트 외교관 출신인 그에게 주어진 직업 훈련은 단순 조립이나 목공, 기껏해야 낡은 워드 프로세서, 타자 연습이 전부였습니다. 사상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낡은 이념 수업은 그가 북한에서 겪었던 획일화된 체제의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쌓아온 삶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기분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평양 최고 위층의 삶을 누리며 은밀히 건네는 빳빳한 달러, 봉투 하나면 굳게 닫힌 문도 열 수 있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남한, 인천의 어느 낯선 식당 한 구석에서 그는 차갑게 빛나는 키오스크 화면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기계는 뇌물을 받지 않았고 권력자의 이름표도 소용없었죠. 그저 무심하게 결제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기계음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그를 지배한 것은 지독한 좌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입니까?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고 살얼음판 같은 평양의 외교전에서도 살아남은 강인한 인간입니다. 냉혹한 체제 속에서 터득했던 그의 생존 본능이 나만의 디지털 시스템 앞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특권을 누리던 북한의 아날로그식 뇌물 문화는 인천의 한 식당에 묵묵히 서 있는 차가운 키오스크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안면인식으로 결제를 진행하고 AI가 대화하듯 주문을 받는 지금의 남한 사회는
어쩌면 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가올 진정한 통일의 시대에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겪게 될 혼란을 어떻게 품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당장 우리 곁에 온 탈북민들, 미리 온 미래라고 불리는 그들조차 스마트폰 앱 하나로 기차표를 예매하거나 키오스크에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는 일에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2026년 현재 전국 곳곳에서 무인화와 AI 자동화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디지털 격차는 앞으로 더욱 아득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통일 준비는 거창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시작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언어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기술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술, 이방인을 밀어내는 차가운 유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연결하는 따뜻한 다리가 되는 기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진정한 의미의 통일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평양의 외교관이 인천의 키오스크 앞에서 흘린 식은땀을 우리가 따뜻한 손수건으로 닦아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